안녕하세요. 문자향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삿갓이 관북천리라 불리는 한 곳인 안변 땅을 지나다가 노파 혼자 사는 오막살이 집에서 일어난 상황을 재미삼아 지어본 희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삿갓이 안변 땅을 향하여 얼마쯤 걸어가노라니 깊은 산속에 오막살이 한 채가 보인다. 살인문조차 없는 단칸 두옥이었다. 주인을 부르니 파파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내다본다. 지나가는 나그네 열시다. 하룻밤 신세를 지을 수 있을까 합니다만 백발노파는 방문을 활짝 열어주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떡하지? 먹을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잠만 자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무언중에 인정이 물어녹는 태도였다. 방 안으로 들어와 보니 단칸방이 비좁기 이를 데 없었다. 방 안에는 화롯불 피워놓아서 겹불 냄새가 코를 찌른다. 김삿갓은 할머님, 자제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노빠가 콧방귀를 끼며 대답한다. 자식 새끼가 없기는 왜 없을꼬? 있어도 자그마치 10명이나 있는 걸. 네? 자제분이 10명이나 있다고요? 자제분들은 모두들 어디 가고 할머니 혼자만 사십니까? 김삿갓은 척이 놀라며 다시 캐물었다. 노파는 그런 이야기에는 별로 흥미가 없는지 덜어는 중이 되기도 하고 덜어는 잘 살아보겠다고 도외처로 떠나버리기도 하고 덜어는 애비를 찾아가기도 하고 혼잣말처럼 씹으려대고 있었다. 덜어는 애비를 찾아가다뇨? 그러면 영감님은 아직 다른 곳에 생존해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아이들의 애비가 모두 4명이야. 그러나 처음 셋은 모두 죽어버렸고 마지막 서방은 아직 살아있다오. 그 영감님하고는 왜 딴살림을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은 서광사에서 중노릇을 하고 있다오. 애비를 찾아간 자식들은 모두가 중의 새끼들이야. 너무도 놀라운 대답에 김삿갓은 입을 딱 벌렸다. 김삿갓은 웃으면서 다시 물어본다. 영감님이 4분이나 계셨던 걸 보면 할머니는 젊었을 때 무척 미인이셨던 모양이군요. 미인은 무슨 미인이야. 어찌어찌 살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인걸. 여자는 일부 종사하는 것이 상팔자라지만 나는 팔자가 기박해 그렇게 됐을 뿐인걸. 많은 자식들과 헤어져 혼자 살아가시기가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걸. 누구나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것이야. 노파는 만사에 달관한 듯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저녁을 대접해야 하겠는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게 뱀뱀해야 말이지. 저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할머니가 자시는 대로만 주시면 됩니다. 국수를 삶아올 테니 잠시 기다려요. 노파가 부엌으로 나간 뒤에 방 안을 둘러보니 천장에는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고 화로에서는 겹불 냄새가 아직도 풍겨나고 있었다. 김삿갓은 천장의 거미집과 화로의 겹불 냄새를 맡고 있다가 문득 다음과 같은 희시를 읊었다. 천장 거미집, 화로 겹불내. 하늘은 높아 잡을 수 없고 꽃은 늙어 벌이 오지 않네. 천장의 거미줄과 화로의 겹불 냄새를 비슷한 한문 글자에 맞춰보니 제법 그럴듯한 시가 되었다. 조금 후 노파는 소반에 국수 한 사발과 간장 반 종전을 놓아가지고 들어오더니 밥 대신 국수뿐이니까 국수라도 들어요. 하고 말한다. 김삿갓은 국수와 간장 종전을 내려보다가 거기서 희시 한수를 또 읊는다. 국수 한 사발, 지영 반 종지. 국화꽃이 쓸쓸한 모래밭에 피어 그림자가 연못의 절반쯤 비치네. 그럴듯한 시가 되었다. 국수 한 사발을 깨끗이 먹어치울 때 마침 산 너머 마을에 사는 김 부자 댁에서 회갑잔치를 치렀다고 하면서
돌림 음식을 한 소쿠리 가지고 왔다. 잔치 음식을 이렇게도 많이 돌려주시니 이런 고마운 일이 있나. 노파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내까리며 음식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다. 김삿갓은 소쿠리 위에 놓여있는 음식을 바라보니 강정, 빙사과, 대추, 복숭아 등 특별 음식이 섞여 있었다. 강정, 빙사과, 대추, 복숭아. 김삿갓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한 가지씩 음식 이름을 외워보다가 거기서 또 한 수의 시를 읊었다. 강정, 빙사과, 대추, 복숭아. 가난한 선비가 정자 옆을 지나다가 술에 대취하여 소나무 아래 엎드렸소. 한문 글자를 맞춰보니 그것은 그것대로 시가 되어 김삿갓은 즐거웠다. 둘이서 음식을 다 먹고 떡 한 덩이만 남자 노파는 우리 집에는 겨울이면 토끼 사냥을 하는 개가 한 마리 있다. 이것은 개에게 줘야 하겠는걸. 하고 문을 열더니 오리오리 이것은 네가 먹어라 하며 떡 한 덩이를 마당에 내 던진다. 그러자 개가 달려와 떡을 주워 먹는데 개는 지금까지 뒷간에서 똥이라도 먹고 있었던지 몸에서 구린내가 풍기고 있지 않는가. 김삿갓은 허겁지겁 먹고 있는 개를 바라보다가 시시를 또 한 수 읊는다. 월이 사냥개 통시구리네. 달이 옮겨가니 산 그림자가 달라지고 사람은 시장에 가서 돈을 벌어. 아무튼 그 모양으로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시로 읊어보니 보고 느끼는 것이 그렇게도 즐거울 수가 없었다. 세상이란 본시 각박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론에 치우치면 뭐가 생기고 정에 약하면 흘러가 버리고 고집이 세면 살기가 거북상스럽다. 그렇게도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인생이 아니던가.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나려고 하자 주인 노파는 전송을 하려고 따라 나오며 묻는다. 이제부터 어디로 가는 길인고? 글쎄 옳시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함경도 지방도 돌아볼까 합니다. 그러면 함흥이라는 곳에도 들리게 되겠구먼 그래. 물론 함흥에도 들려볼 생각입니다. 노파는 그 말을 듣고 나더니 벼랑간 얼굴에 서글픈 기색을 띠며 함흥에 가거든 내 딸년을 한번 만나주면 고마우련만 그년의 주소를 알아야 말이지.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닌가. 할머님, 따님이 함흥으로 출가를 했습니까? 출가는 무슨 출가야. 함흥에서 기생질을 하고 있다는 걸. 그렇다면 주소를 몰라도 찾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아명은 곱단이라고 불렀는데 기생질을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 하더구먼. 노파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난 듯 아참 이름을 가련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 그 애가 함흥 사람한테 팔려간 지 20년이 다 되니까 그 애도 이제는 30이 가까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함흥에 언제 들리게 될지 모르지만 함흥에 가거든 꼭 찾아보겠습니다. 김삿갓은 노파와 작별하고 다시 나그네의 길에 올랐다. 이번에 들려드린 이야기는 정비성님의 소설 김삿갓 제3권 관북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찾아뵙겠습니다.